안녕하세요. 생각보다 지난 영상 반응이 꽤 괜찮아서 이번 영상도 비슷한 포맷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언니 집에서 왜 어부바 니트 입고 있어요? 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찍는 이유는 저 빨리 찍고 나가서 놀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붓기가 살짝 있는 상태인데 아마 또 영상 뒤편으로 갈수록 붓기 없어질 거예요. 오늘은 제가 최근 애정하고 있는 브랜드와 한때 애정했던 브랜드, 이 두 가지 브랜드를 비교해드리려고 하거든요. 클레드 뽀뽀떼와 설화수예요. 사실 설화수는 시세이도와 붙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안타깝게도 시세이도는 딱 한 가지 제품밖에 사용해보지 못했는데요. 예전에 시세이도에서 그 얼티뮴 세럼인가? 그 제품을 선물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 세럼이 시세이도의 대표 스킨케어 제품이 맞아요. 근데 그 제품 한 가지를 가지고 설화수와 비교를 하기에는 제가 다양한 라인을 사용해본 게 아니다 보니까 감히 비교를 하기가 애매하고, 원래는 설화수는 시세이도와 붙는 게 맞다. 일본의 시세이도가 우리가 설화수 하면 떠오르는 그 느낌 있죠? 그 브랜드의 이미지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온 오래된 뷰티 브랜드라 이제 엄마, 할머니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이고, 설화수에서 아마 느끼고 있는 고착점을 시세이도에서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에선 시세이도가 그런 이미지가 아닌데 아마 설화수도 제가 생각하기에 해외 분들이 느끼기에 그런 이미지가 아닐 것 같아요. 제 채널에 해외 구독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번 콘텐츠 또한 해외 구독자분들도 스킨케어에 관심이 많으셨다면 참고하시기 좋은 콘텐츠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두 브랜드의 공통점이 없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아니에요. 두 브랜드의 공통점이 놀랍게도 하나 있습니다. 제가 절대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하지 않는 브랜드라는 점이에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서가 절대 아니에요. 이 두 브랜드는 유독 오프라인 매장보다 온라인에서 구매를 했을 때 샘플을 더욱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샘플 가지고 겨우?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사실 다른 브랜드는 매장에서 구매하면 샘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이 두 브랜드는 매장에서 구매했을 때보다 온라인에서 구매했을 때 프로모션이라든가 혜택이 훨씬 더 많은 편이에요. 서론이 너무 길어졌으니까 빨리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요즘 가장 애정하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인 클레드 뽀뽀떼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본의 3대 스킨케어 브랜드라고 해야 될까요? 이 3대 브랜드를 굳이 꼽자면 SK2, 시세이도, 그리고 클레드 뽀뽀떼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브랜드의 공통점이라면 스킨케어에 강하다라는 점일 것 같고요. 우리나라 분들에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인데 일본에선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 중 하나이거든요. 일본 화장품 하면은 약간 선입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던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직접 사용해보고 나니까 그런 편견이 싹 사라졌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즉각적인 피부 개선을 느낄 수 있었던 제품이 많기 때문이에요. 이전 콘텐츠가 업로드되고 나서 제 주변에는 올리브영에서 더마 스킨케어 브랜드를 선호하는 분들이 많은데 백화점 브랜드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좋은 질문이다 라고 해서 진짜 댓글을 한 1m 달아드린 것 같아요. 저도 올리브영 브랜드 사용해요. 정말 많이 사용해요. 제가 스킨케어 브랜드는 이 브랜드 하고 딱 그 충성심을 갖고 있는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브랜드에 충성심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정말 다양하게 사용을 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야 내 피부에 어떤 제품이 맞는지 알 수 있어요. 올리브영에서 구매하는 제품을 딱 집어드리자면 수분, 진정, 케어 제품은 올리브영에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기능성 제품은 백화점 브랜드 제품을 선호해요. 제가 두 가지를 다 사용해보니까 브랜드 규모 자체가 비교를 하기에는 애매하잖아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이 브랜드 규모에서 오는 차이점 때문에 연구나 제조 기술력에서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기능성 제품은 올리브영에서 사용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기능성 제품을 백화점 브랜드로 구매를 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즉각적인 피부 개선이 느껴져요. 이건 제가 클레드 뽀뽀떼 제품들을 하나둘씩 설명하면서 얘기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그 클레드 뽀뽀떼에 정착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이건 제가 블로그에도 길게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모 국내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얼굴에 빨간 점이 생겨난 거예요. 정말 대왕뾰루지가 났을 때만 피부과를 가는데 너무 놀라서 피부과에 달려갔어요. 그런데 피부과에서 이건 레이저 치료를 해야 된다.
너무 충격인 거야. 난 그냥 화장품만 잠깐 다른 제품 궁금해서 사용했을 뿐인데 붉은 반점이 올라와? 제가 이 붉은 반점이 없어지게 된 계기, 우선 화장품 때문에 생긴 거니까 화장품을 바꿔보자 하고 서치해보다가 가장 먼저 입문하게 된 제품이 브라이트닝 세럼 슈프림. 제 피부를 제가 가장 잘 알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자체 판단을 했을 때 미백 라인을 사용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제가 유일하게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게 미백 기능성 제품이거든요. 근데 이 붉은 반점 생겼던 거는 왠지 미백으로 없애야 될 것 같아. 브라이트닝 세럼 슈프림을 구매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큰 용량이 아니라 작은 용량을 구매했었어요. 큰 용량은 가격이 약간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사용해보는 브랜드니까 이게 내 피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 수 없었어요. 그래서 작은 용량으로 먼저 도전을 하게 됩니다. 우선 제가 민감성 피부잖아요. 자극이 없다는 점에서 꾸준히 사용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붉은 반점이 없어져 있는 거예요. 쏙 들어가 있어. 그래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레이저 치료 없이 붉은 반점을 화장품으로 없앨 수 있었구나. 근데 제 여동생이 또 그런 거예요. 언니 그냥 들어갈 때 돼서 들어간 거 아니야? 중요한 건 제가 그 붉은 반점이 2번 정도 생겼어요. 그때는 제가 이 제품 때문인지 이 제품 때문인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직접 임상 실험을 하게 됩니다. 브라이트닝 세럼 슈프림을 먼저 사용해보게 됩니다. 옅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지난번 사용했을 땐 조금 더 빨리 옅어졌던 것 같은데 하고 또다시 다른 라인을 하나 구매해요. 바로 이 덧세럼. 이번에 업그레이드된 그 덧세럼 2를 구매해요. 그래서 덧세럼을 바르고 브라이트닝 세럼 슈프림을 바르게 됩니다. 조금 더 빨리 개선이 되는 걸, 그러니까 이 붉은 반점이 조금 더 빨리 사라지는 걸 경험할 수 있었어요. 브라이트닝 슈프림 세럼과 덧세럼 때문인 게 확실해졌다. 브라이트닝 세럼 슈프림은 미백에 중점을 둔 제품이라고 한다면 이 덧세럼은 미백이라기보다 피부 광채, 피부 탄력 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이에요. 이게 첫 단계 세럼이라고 해서 별 효능이 없을 거라 생각을 하는 분들 계실 텐데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 잡티가 개선되는 걸 보고 나서는 효과가 매우 좋은 제품이구나. 일본 화장품 브랜드의 공통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구나 제조 기술력이 우리나라 브랜드보다 조금 더 뛰어나다는 게 느껴져요. 자연 유래 성분이라던가 첨단 과학 기술이 컴바인 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이 컴바인을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제가 민감성 피부이잖아요. 사용하면서 트러블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더 정착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고 중간에 이제 안우아 제품도 사용하고 있었고요. 제가 특정 브랜드만 주구장창 사용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제품을 사용해보고 있다. 한 가지 제품을 꾸준히 사용하다 보면은 약을 복용할 때처럼 약간 정체기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다른 브랜드의 제품으로 갈아타주는 경우가 있는데 타 브랜드 제품 사용했다가 다시 끌보로 넘어오고 이 사이클을 무한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그 다음으로 애정하는 제품이 로션이에요. 근데 이 로션이 토너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이 두 가지 라인을 계절별로 바꿔가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은 하이드로 클래리파잉 로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드로 소프트닝 로션은 가을, 겨울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거든요. 조금 더 묵직한 제형의 토너예요. 하이드로 클래리파잉 로션은 봄, 여름에 사용하고 있는데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면서 각질을 제거해주는 닥터용 토너로 조금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개인적으로는 하이드로 클래리파잉 로션이 조금 더 마음에 들어요. 그냥 닦았을 때 바로 피부가 밝아지는 게 느껴지는 정도? 소프트닝 로션은 그냥 피부에 보습을 더해주는 용도? 하나만 발라도 피부 당김이 느껴지지 않는 걸 보니까 그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로션인 것 같아요. 하지만 피부 개선에 빠른 도움을 주는 건 이 하이드로 클래리파잉 로션이라 봄, 여름에는 건성이지만 무조건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이 클레드포보때 클렌징 라인이 정말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지우기에는 클렌징 워터도 자극이 없어서 잘 사용했는데 제품이 나빠서 재구매로 이어지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그 클렌징 밤 타입이 조금 더 잘 맞아서 재구매를 하지 않을 뿐이고 제가 디올 클렌징 밤을 사용하다가 최근에는 클레드포보때 클렌징 크림 오일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 제형이 조금 더 로션에 가까운 타입이에요. 그래서 밤과 로션 사이의 제형? 튜브 타입이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조금 더 편리해요. 근데 이제 튜브 타입은 아시죠? 조금 더 예쁘게 쓰게 돼요. 디올보다 조금 더 부드럽게 세안이 되는 편이에요. 세안을 하고 났을 때 진짜 당김이 느껴지지 않는 정도.
보통 크림 사용하다가 뾰루지 올라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끌레드 뽀뽀떼 제품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장점이었는데 저는 굳이 크림보다는 세럼을 선호하는 편이다 보니까 스페셜 케어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페셜 케어 중에서 마스크, 일루미네이팅 컨센트레이트 마스크 정말 좋아요.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거든요. 피부 컨디션이 정말 너무 엉망진창이다 싶을 때 꼭 사용하는 마스크이거든요. 3단계로 집중 케어를 해주는 제품이다 보니까 세안 후에 별도의 스킨케어를 해줄 필요가 없어요. 떼어냈을 때 피부의 광채와 그 윤기라고 해야 될까요? 피부에 생기가 돌게 만들어주는 마스크? 제가 1일 1팩을 하고 있거든요. 감히 1일 1팩을 시도할 수조차 없고 1일 1팩용 제품은 조금 더 가볍게 케어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보시는 걸 권장해드리고 싶고 이렇게 강력한 스페셜 케어를 원하는 제품은 한 달에 한 번, 뭐 2달에 한 번, 3달에 한 번 이렇게 텀을 두고 사용해보시면 조금 더 강력한 효과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피부의 광채라던가 윤기, 그 탄력을 개선해주는데 이만한 마스크팩이 없었다. 그리고 아이 마스크는 솔직히 가격 대비 그렇게 큰 장점을 느끼진 못했다. 그냥 이거 붙이느니 일루미네이팅 컨센트레이트 마스크 사서 전체적으로 케어해 주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스킨케어는 이 정도면 얼핏 다 설명해 드린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애정한 제품, 큰 장점을 느끼지 못했던 제품을 한번 설명해 드렸고요. 선케어를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이제 메이크업 제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선케어. 여기에 핸드크림이 있어요. 제가 바디케어도 엄청나게 신경을 쓰지만 핸드케어도 못지않게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아니 끌레드 뽀뽀떼 핸드크림을 누가 써?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나. 자외선을 차단해주는 핸드크림이에요. 제가 이 핸드크림 한 3통 정도 쓴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3통 정도 쓰면서도 사실 딱히 장점은 느끼지 못했다. 제가 향기를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향기가 그냥 나쁘진 않아요. 그냥 끌레드 뽀뽀떼 향기가 뛰어나지도 않고 또 보습력이 뛰어나지도 않은 편이었어요. 자외선을 차단해준다라는 점으로 한 3통 정도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디자인이 중간에 한번 바뀌었거든요. 약간 디자인이 중간에 바뀌면서 살짝 실망을 하게 됐어요. 왜냐면 저는 디자인도 엄청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이 끌레드 뽀뽀떼 제품을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화장대 위에 올려두고 싶을 정도로 케이스가 너무 예뻐요. 그런데 핸드크림이 솔직히 이전 디자인이 더 예뻐요. 이 길쭉해지고 나니까 조금 더 가지고 다니는데 휴대하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자외선 차단을 해준다고 해도 손이 안 가게 돼. 큰 장점이 있었으면 저도 꾸준히 사용을 했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닥 추천해드리고 싶지는 않은 제품이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차이점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현미경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 보니까 큰 차이점을 느낄 수 없었다. UV 프로텍티브 크림. 이 제품은 제가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선크림이에요. 저는 선크림을 365일 바르거든요. 메이크업에 관심을 갖게 된 20살 초반부터 그냥 선크림은 매일매일 바르고 있어요. 최대 장점이 촉촉해요. 근데 촉촉한 게 이 수분기 많게 수분크림처럼 촉촉한 게 아니라 적당한 유분기가 있어요. 그래서 발랐을 때 적당한 윤기가 돌면서 수분을 채워주는 듯한 느낌, 수분을 잠궈주는 듯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 제품은 1년 내내, 사계절 내내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처음에 입문하게 됐을 때 봄, 여름에 사용하기엔 약간 무거울 수 있겠다, 약간 유분기가 돌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괜찮더라고요. 저처럼 건성이신 분들은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좋은 선크림이 될 것 같고 이 제품은 제가 할머니가 될 때까지도 사용하지 않을까, 단종이 되지 않는 이상. 메이크업 제품은 이 끌뽀의 쿠션이 정말 유명하잖아요. 이 쿠션 제품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타입을 지니셨다면 레디언트 쿠션 파운데이션 듀이 이 제품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느낀 장점은 촉촉하다, 커버력이 좋다, 가볍게 발리는 쿠션을 선호하는데 제 기준에서 이 정도면 커버력이 매우 높은 제품이에요. 단점이라면 다크닝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이 촉촉한 타입의 쿠션으로 다른 제품과 비교를 하자면 라메르 제품이 있거든요. 똑같은 베이스 제품을 사용한 뒤에 이 쿠션을 발랐을 때 라메르는 베이스만 밝게 잘 얹어주면 다크닝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베이스를 엉망진창으로 올리면 라메르도 다크닝이 오거든요. 이 끌뽀는 다크닝이 꼭 오더라고요. 끌뽀 쿠션은 꼭 다크닝이 온다. 그게 너무 아쉬워요. 일본 제품이
대체적으로 컬러 메이크업이 웜톤 계열이 많아요. 그래서 제 톤에 맞는 메이크업 제품을 찾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립 제품은 찾지 못했고 아이 메이크업 중에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제품이 하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제가 컬러 제품명을 모르겠어. 아니 무슨 자기가 구매해놓고 제품명도 몰라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걸 들고 왔어요. 이거 컬러명 읽으실 수 있는 분? 이게 컬러명이 나와 있지가 않아요. 어디로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밑을 빼야 되나? 글래드 뽀뽀 때는 이 케이스와 본품을 별도로 구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케이스 구매하고 이 내부에 들어가는 본품을 따로 구매해야 되는 시스템인데 이름을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여튼 이건 잘 쓰고 있는 이유가 일본 제품이 다들 아시다시피 이렇게 쉬머한 타입의 섀도우를 정말 잘 만들어요. 이 섀도우 구매하면은 특정 컬러만 사용하게 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제품은 제가 이 4가지 컬러를 정말 다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 브라운 섀도우 있잖아요. 제가 아이라인을 그릴 때 아이라이너를 사용하지 않아요. 짙은 컬러의 섀도우로 라인을 빼주는 편인데 이 제품보다 지속력 좋은 섀도우가 없어요. 밖에서 막 깔깔대고 웃다 보면 눈물 나서 지워지는 경우 많잖아요. 제가 잘 웃다 보니까 지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얘는 막 깔깔대고 웃어서 눈물이 나도 지워지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자주 사용하고 있는 정말 거의 데일리로 눈꼬리를 그려주는 섀도우입니다. 쿨톤이 아니라 웜톤 분들이시라면 컬러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을 거예요. 괜찮다고 느낀 제품들은 거의 다 설명을 해드린 것 같아요. 시나크티프 라인은 제가 아직 넘어가기엔 연령대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손만 사용을 해봤다. 가장 추천하고 싶은 제품 앞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브라이트닝 세럼 슈프림, 그 다음에 이제 더 세럼, 그리고 하이드로 클렌징 파인 로션. 이 3가지는 정말 추천해드리고 싶은 품목이에요. 다음은 설화수. 최근에 설화수 앰버서더가 유나님으로 교체가 되었어요. 설화수랑 정말 잘 어울리더라고요. 로제님도 그 분위기 자체나 아우라는 어울렸거든요. 약간 연령대가 있는 고객분들이 많으시니까 포괄적으로 알고 있는 유나님이 더 적합하지 않은가. 지금 앰버서더를 뽑는 걸 보아하니 설화수의 고민은 조금 더 어린 분들을 타겟하기 위해 앰버서더를 젊은 분들로 교체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타겟팅을 낮춰서 하고 싶다면 근데 또 이거 말하면 제 아이디어만 채용해가고 저에게 도움이 1도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삐처리 그냥 할게요. 여튼 이 전체적인 디자인 패키지를 바꾼 건 매우 잘한 것 같아요. 선호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넓게 멀리 본다면 오히려 정말 잘한 일인 것 같거든요. 우리나라 브랜드 중에서 해외 브랜드를 카피하는 브랜드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이 설화수는 설화수만의 디자인을 고집하고 있는 게 굉장한 점수를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제품 개발하는 데도 돈이 들지만 이런 패키지나 케이스를 만드는 것도 금형이라고 해서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든단 말이에요. 저도 솔직히 이렇게 변화되고 나서 입문을 하게 된 케이스나 마찬가지거든요. 입문하고 초창기에 갑자기 패키지가 이렇게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구매로 이어진 제품을 꼽자면 순행 클렌징 폼. 이 제품이 가장 입문하기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제 나이대에서 그러니까 20대까지 가기는 약간 애매하고 30대 초반이 설화수에 입문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순행 클렌징 폼을 가장 먼저 추천해드리고 싶거든요. 설화수 하면은 한방 제품이라는 편견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한방 향기가 날 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순행 클렌징 폼이 가장 입문하기 좋은 향기예요. 한방 향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분들에게 허들이 낮은 향기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상큼한 향기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 클렌징 폼은 사용할 때마다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향기가 너무 좋아서.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선호하지 않는 타입이 클렌징 할 때 눈 따가운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눈이 따갑지 않다는 점에서 큰 점수를 주고 싶은 제품이고 한방 향기가 조금 익숙해지셨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클렌징 오일까지 넘어가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건성 타입에 잘 맞는 제품이 많은 편이었던 것 같아요. 설화수는. 메인으로 밀고 있는 제품은 윤조 에센스예요. 그런데 윤조 에센스가 나쁘진 않거든요. 약간 설화수의 더 세럼 같은 더 세럼만큼 그렇게 즉각적인 효과를 느끼지는 못했던 제품이에요. 가볍게 발리는 세럼 타입이거든요. 그냥저냥 만족하며 썼던 제품? 하지만 재구매로 이어질 정도로 만족스럽진 않았던 제품. 개인적으로 설화수에서 가장 만족스럽게 사용했던 제품은 자음생 앰플이에요. 이 제품 가격 대비 정말 어마무시한 용량을 지녔어요. 용량 대비 어마무시한 가격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바르자마자
쫀쫀함이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 랑콤의 제니피크처럼 오픈을 하는 순간 고밀도의 앰플이 스며드는 제형이에요. 이 앰플에 담겨있던 모든 영양감이 내 피부에 스며들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이제 트러블이 나지 않았다는 점. 피부 당김이라던가 속건조가 고민이신 분들은 자음생 앰플 가장 추천드리고 싶어요. 피부가 건강해지는 느낌? 조금 더 탄력을 부여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자음생 크림도 개인적으로는 큰 장점을 느끼지 못했던 게 제가 너무 이제 유분기가 많은 제품은 맞지가 않아요. 장점을 느끼지 못했다는 기준이 뭔가 피부에 변화가 없었다, 아니면 뾰루지가 올라왔다, 이런 경우에 한해서 이제 재구매로 이어지지 않는 케이스거든요. 이게 스킨케어 제품이 참 애매한 게 누군가에게는 잘 맞을 수 있거든요. 다른 피부 타입을 지니신 분들에게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크림류는 맞는 게 없었어요, 아쉽게도. 쫀쫀하고 유분감 있는 제품을 선호하신다면 설화수 크림 딱 적합하실 텐데, 설화수 제품 자체가 유분기가 약간 있는 편이에요. 끌보에 비해서. 안티에이징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 사용해보면 괜찮은 브랜드인 건 맞아요. 개인적으로 사용해봤을 때 정말 괜찮았던 제품이거든요. 다만 이제 이 제품보다 저는 끌보가 조금 더 잘 맞았기 때문에 끌보를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데, 설화수는 이제 백화점 매장에 한해서 행사를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주 고객들이 거의 엄치나 엄마 친구 아줌마 아니면 할머니분들 이 계신다. 그 나이대가 쓰고 있는 건 어쨌든 충성 고객일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충성 고객이 되려면 언제부터 써야겠어요? 그러니까 30대, 40대부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30, 40대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설화수에 입문하게 되는 케이스가 점점 더 줄어드는 것 같은데, 여튼 설화수는 저희 같은 젊은 고객, 조금 더 어린 고객을 타겟으로 하고 싶다면 제가 3가지 마스크팩과 붙이는 시트 마스크를 다 사용해봤어요. 옥용팩도 처음엔 괜찮다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사용해봤을 땐 괜찮은데 몇 번 사용해보니까 조금 더 자극이 가는 것 같고 진짜 얇게 발라야 돼서 손기술이 좋아야겠더라고요. 각질 케어를 하는데 나쁘지 않았는데 조금 더 추천하고 싶었던 건 백삼팩. 초반에 몇 번 사용할 때는 피부톤 밝아지고 스크럽 되는 게 마음에 들었는데 그 피부 열기가 약간 있는 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인삼의 성분이 약간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열기를 내려줘야 되는데 열기가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이유에서 이제 사용하지 않았고, 저처럼 이제 홍조가 없는 분들은 백삼팩 사용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윤조 마스크, 시트 마스크는 생각보다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제 피부 타입에 안 맞았다는 거지 제품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떼어냈을 때 밝아지는 피부톤을 주로 기대하고 붙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막 그만큼의 효과는 아니었다. 아무래도 제가 그 윤조 에센스가 그닥 그렇게 잘 맞는 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 오히려 이 자음생 마스크 EX 이 제품이 더 좋았어요. 그래서 만약에 시트 마스크를 구매할 거라면 조금 더 돈을 들여서 자음생 마스크를 사용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이 제품도 이제 스페셜 케어용으로 가끔가다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피부톤이 약간 칙칙해졌다, 스페셜 케어가 필요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 오히려 이 자음생 마스크를 붙여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메이크업 제품이 전체적으로 케이스가 리뉴얼이 되었잖아요. 쿠션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몇 번 바르다가 그냥 엄마 드렸거든요. 건성이 쓰기에는 많이 건조한 타입이었다. 그러니까 피부 컨디션이 정말 좋지 않은 이상 웬만해선 다 뜨더라고요. 그래서 쿠션은 제 피부 타입에 잘 맞지 않았고, 립 컬러도 가끔 괜찮은 게 있는데 이게 립 제품에서 계속 한방 향이 나니까 그게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았던 게 윤조 립밤. 그리고 이거 케이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약간 미쉐린 타이어 같이 생기긴 했는데 케이스가 너무 예뻐. 그래서 다 쓰고 그냥 좀 화장대 위에 올려놓을까 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서 버리긴 했고요. 립밤 그냥 무난하게 사용하기 좋아서 끝까지 다 사용했던 제품이에요. 저는 립밤은 애매하게 컬러가 있는 건 싫어해서 무색 립밤 클리어를 사용했거든요. 컬러가 있을 거면 확 생기 부여를 해주던가 없을 거면 없던가 이렇게 극단적인 케이스를 선호하는 편인데, 약간의 한방 냄새가 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또 딱히 추천할 만한 게 없네요. 설화수가 생각보다 색조가 많이 약하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가장 추천하고 싶은 제품은 자음생 앰플이다. 저와 비슷한 피부 타입을 지니셨다면 한번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이렇게 끌레드 뽀뽀떼와 설화수 2가지 브랜드의 제품을 소개해드렸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괜찮다 하는 제품과 조금 아쉬웠던 제품들을 짚어드렸는데 클레드 포포테아 설화수에 입문하고 싶으셨던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내돈내산으로 길게 풀어드리는 콘텐츠가 몇 없을 것 같아요. 고퀄의 리뷰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으로 넘어가면 제품 제형이라던가 제품 설명에 대해서 길게 풀어드린 영상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영상이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입고 있는 이 어부바 니트처럼 덥게 입어야 되는지 따뜻하게 입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날씨가 되었어요. 환절기인데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콘텐츠에서 만나요. 안녕.